자, 그런데 이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 여부, 이것도 지금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자,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여부를 놓고 지도부의 고심이 아주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자신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 저의 공천 그런 사법 리스크에 의한 불가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김영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조성래 총장님 두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국정조사로 저의 결백을 밝히고 정치검찰을 심판하는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22분이 넘습니다. 저같이 직접 겪었던 사람이 들어가서 진짜 검찰, 사법 저는 좀 박살 내는데 그런 생각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다. 제가 출마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일단 그 김용 전 부원장의 의원장의 회복과 공천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명단 이름 저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 회람되고 있는 문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이 문서에 50명이 넘는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강덕구,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 등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부의 고심은 깊을 것 같은데 조현산 부위원장께서는 진짜 고심이 깊습니까?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죠. 일단 예.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아직까지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니 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만큼 그보다 더한 숫자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표적기소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것이 아니냐, 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당원들의 마음도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고심해서 숙고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당장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가 사실상 좌절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은 아니다. 아니라고 예. 보고요. 예. 아직까지 재보궐선거 지역을 공천을 확정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해당 지역에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 여부를 저는 끝까지 고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용 전 부원장 하남이나 안산을 콕 집어서 지도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남갑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공천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또 김영진 의원 등은 공천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공천하게 되면 또 안 하게 되는지 둘 중에 다 민주당 내에서는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되고 어떤 파장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이제 방송에서 김용 부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예. 지금 김용 부원장의 출마, 김용 부원장이 어쨌든 국민의 평가와 판단을 받게 하자는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지금 보니까 55명이고요. 55명. 네, 그렇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게 전체적인 판세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님들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 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적극적인 의원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네네. 당내 분위기가 어쨌든 김용 부원장한테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조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검찰로 인한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특위 안에 김용 부원장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사건을 정치적인 피해라,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용 부원장이 단순하게 지금 3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김용 부원장이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쪽으로 단결하는 지지층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진짜 선거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용 전 부원장 공천
사법 단죄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런 그가 중재로 실형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의원 배지라는 방패를 달아주며 사법 단죄를 피하게 하겠다는 검은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자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사법부에 대한 겁박입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께 짧게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무죄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예.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텐데요. 진퇴양난이죠. 저는 본인들이 죄를 지었으면 다 이게 정치, 검찰, 조작 기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세상 너무 편히 사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조숙래 그리고 몇몇 분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뭐겠습니까? 이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른바 유죄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용의 눈물을 닦아드리자고 했는데 닦아드립시오. 알겠습니다.